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오전 5시 12분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반등도 나오나 마나 이렇고 자발처들이 좀 튀는 정도 수준이었고, 뭐 시장도 그 예상 범주 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인내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오늘도 제가 집에 잠시 다녀오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좀 주식 잘 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좀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기적절하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게 투자 성률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황을 하고 또 단타성 이야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 운이 좋아서 뭐 대박 나기도 하고 리플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뭐 예전에 그루스톨 같은 경우도 대박이 났었고 그렇지만 그런 건 사실 좀 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수급 분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가르쳐는 드립니다. 가르쳐는 드리지만 그런 걸 다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세팅 그리고 안전적인 투자 마인드 이런 것들 좀 세팅을 하셔야 해요. 네. 자, 어쨌든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호님 카페를 좀 들어가서 뉴스를 좀 보고요. 저희 단톡방에도 뉴스를 올려주시던데 저희 단톡방 뉴스를 좀 볼까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되게 좋은 뉴스들인데 이게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것 좀 보겠습니다. 10월에 일정인데요. 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톡방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제가 뭐 중요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10월 9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겠죠, 그죠?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좀 잡혀야 될 텐데, 그죠? 잡힐 겁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미국의 달러 이렇게 강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입 물가가 쌀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침체로 넘어가는 단계. 이제 오늘 뭐 저희 가자님께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눴는데 침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리와 같이 보는 그런 요소들과 더불어서 일순간적으로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반등할 거예요.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좀 조심을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읽어보시고 뉴스는 뭐라고 할까나 오늘 거는 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그 추유님 걸 읽도록 하죠. 자, 하루 새 13개월이 금 열렸다. 한일 전쟁 시작됐죠. 그죠? 한국도 빅스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빅스텝이 흘러가게 되면 일순간에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돈을 쪼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쪼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최악의 경우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었잖아요. 통계 데이터 보여드렸죠. 우리 어떤 프로그램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의 반 가까이가 2030 세대입니다. 20대 30대 분들이고 사실 20대 초반 분들은 많지 않겠죠. 20대 중후반 분들에서 30대까지인데 전 세계인회생 신청하셨던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작년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뒤늦게 이제 집을 대출을 끼고 80% 정도의 대출을 끼고 사셨던 분들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그 대출금보다 뭐 더 값이 떨어져 버리면 비율보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개털돼 버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좀 그 집값도 올랐으니까 작년 말 정도까지 올랐죠. 한국 증시는 연초까지 고점이었고 부동산은 연말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주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집값은 내년 이제 완전 말, 그죠? 내년 완전 말에서 24년 초 정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오래 전부터 드려왔었고, 그죠? 오래 전부터 드려왔었고.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셨던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채를 못 갚으면서 만약에 이제 작은 이제 이금융권들에서 또 이번에 부실 대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연금부터 터져버리면 이건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사실 예상했던 금리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예상했던 주가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일단 금리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죠? 그리고 금리 상승률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사실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 부분 전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런 증폭적인 문제로서 지금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이제 과장되어 가는 업장이 있는데, 이것을 참 오히려 좋다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렴한 가격인 건 맞거든요. 저렴한 가격대인 건 맞지만 저점을 찍고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 시기는 아니라는 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는 올 겁니다. 이건 제가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도 경기 침체 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을에 움직이는 그 반등이 이번에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는 아직은 뭐, 잠시만요.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회는 내년에 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노리는 건, 그리고 내년, 그죠? 내년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런 말씀 좀 계속 드릴게요. 자, 대출금리 또 오를 겁니다. 또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하실 거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축으로 가실 거면 안정하게 좀 7명권 좀 탄탄한 데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한국은 농협이 제일 괜찮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저축을 해두시면 이자가 좀 안정적으로 좀 빽박, 좀 짭짤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환율이 참 일본 여행도 풀리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항공사 힘을 좀 못 내고 있네요. 좀 아쉽네, 그죠? 제가 그까지는 예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 대한항공도 25,000원에 크게 뭐 하락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자, 뭐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역시나 우리는 차트로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환율입니다. 4,421원. 자, 지금 일단은 세계 글로벌, 그죠? 그 뭐시기냐? 러시아의 또 세계대전 핵전쟁 그런 걱정으로서 지금 또 금리가 또 올라간 모습인데,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200원대로 가 있을 겁니다. 저 그렇게 좀 단호하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중하반기,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가 이 정도 된다고 친다면 이때는 여기 정도까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가든지 뭐 뜻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한쌤 같은 경우는 더 오르겠죠? 당분간 그렇게 떨어질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서 조금 더 버티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지금 요 자리에서 인버스, 그죠? 달러가 오르면 제가 손해가 나고 달러가 떨어지면 제가 이득이 나는 그 상품에다가 정찰병을 딱 투입해놨습니다. 정찰병 딱 정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이래도 상관없다. 이 정도 수급에 딱 투입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 뭐 떨어져 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서는 뭐 요 정도까지 1,41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투입을 좀 해놨고요. 글쎄요, 뭐 일단 두고 봐야겠죠. 네. 자,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이제 80달러 아래로 또 빠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한국 기름값 좀 떨어지고 있겠죠. 이번 정부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이 유가를 여러분들
정부 욕만 하시죠.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고 우리가 도움되는 건 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욕먹을지 많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유가를 최대 세금을 할인해주고 있어요. 기름값을 했었지. 기름값이 좀 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1,600원대 그리고 저 알뜰주에서는 1,500원대 대구 기준에 그렇거든요. 그럼 수익금 넣을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환율이 높아져서 달러 값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안 싸지는 거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기름 떨어지는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침체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침체의 신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름을 쓸 돈이 없는 거라 지금 돈이 쪼들어지면서 떨어지는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딱 70달러 정도로 빠지게 되면 이게 아마 산유국에서 그 뭐시기냐 이 기름 생산량을 확 줄여버릴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좀 그렇고 그죠? 이 밑으로 가는 거 되게 싫어할 것 같거든요. 차트적으로 지금 차트적으로도 좀 이때도 의례적인 부분이고 요 자리를 이탈하는 걸 되게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일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70달러대가 초반이 온 건 아니 70달러대 전후에서는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뭐 시기적으로 양적 완화 시즌인 이제 양적 축소가 거의 끝나는 뭐 내년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기름값도 일단은 70, 80달러 아래로 빠져가고 있는 부분이다. 요 반등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88.6에 대한 되돌림 그죠?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쌍바닥을 보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쌍바닥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탈 가능성 계속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 작은 반등들 등장을 했습니다. 요 반등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단타를 하라고 한다고 하시 여기도 반등 이야기 드렸었고 그렇죠. 근데 요새 886인데 요 자리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 요 정도 됐으면 지금 팔아버리셔야 돼요. 사셨던 분들은. 왜냐면 886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더 빠졌기 때문에 쌍바닥 관점이거든. 그래서 물량 확 줄이시고 일단 많이 들어가신 분들 물량 좀 빼셔야 되고요. 손절 여기다 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쌍바닥 관점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 이렇게 가는 관점이나 아니면은 살짝 이탈돼서 요런 약간 엔딩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주르르 이렇게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주르르 빠져주면 진짜 땡큐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 주르르 빠져주면 여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요. 이런 모습들 반짝 반등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크게 본다고 해도 A, B, C 파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이 점이 9,500. 근데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또 가자님과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내일 파동 이제 그냥 차트 분석상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 이게 빠져버리면 여기가 오픈이 되기는 해요. 6,000포인트.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올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은 일단은 바로 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빠져버리면 이제 전쟁이 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6,000포인트라고 나스닥이. 그죠? 그래서 1대1에 준하는 이제 8,000포인트와 혹은 좀 줄어드는 9,200 정도까지는 제가 염두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있는데 이제 그저 여기서 줄 것도 바로 빠지면 땡큐인 거예요. 바로 빠지면 잡고 반등 치고 다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정도 움직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디센딩에 가까운 그 저점을 살짝 깨거나 거의 지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로 반등 한번 주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죽는 그림 정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증시 쪽도 그러니까 코인 쪽도 거의 비슷해요. 나스닥에서 굉장히 싱크를 높게 움직여지고 특히나 이더리움과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은 이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은을 좀 고점 한번 찍어주고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제는 반등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은도 요 추세를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요 자리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왔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다? 인생 매수, 인생급 매수 자리다. 이런 말씀 시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은 은행 그냥 물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도 보고 있겠고, 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말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은 차트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크게 본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맞고, 여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도 단단히 강하게 낭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 정도 관점 생각을 해 두시고 오늘 이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쿵, 쿵, 아직 쿵, 뭐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일단은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금리라는 게 우리 요 안에 그 물이 있다면 우리 그냥 그 대야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돈이에요. 얘가 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자가 여기서 막 살짝 물을 만들기도 하고 파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뭐 상품을 모이기도 만들고 하는데 요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해되시죠? 더 빼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전 빼고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 자산들의 가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3.25죠? 지금 미국이 3.25 맞나? 3.25 맞나? 3.25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금리 정도로 들어왔고, 제가 원래 3.55 전후 정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것에 2점대 후반을 넘어갈 때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거 나온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하지만 뭐 지금은 또 4.5까지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미 3점대를 넘어섰다는 거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쭈루가루 들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요게 정도가 남아 있을 텐데, 우리가 0에서 거의 떨어졌단 말이에요. 0.25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금리가. 그죠? 이미 7분홍선 8분홍선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다만 만에 하나의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풀베팅, 영끌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아까워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 갖고 존버 타서 뭐 수익 나면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CD의 3월 이하로만 움직이시고, 정말 큰 기회는 내년에 올 거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네. 네, 그 정도 되겠고, 코스피도 뭐 다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죠. 그죠? 코스피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도 이 정도, 21,000 정도를 역시나 확인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요 반등 사이즈도 거의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350 정도 연금을 들여서 살짝 더 빠져가지고 얘기 드리고, 이번 반등 요 정도 나왔을 때 2550 정도까지만 반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가면 2650 정도까지 않을까 했는데 2550 정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2위로는 모아야 되는 거지. 이 타점을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할 매도 하나 가시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여기서 잡았던 물량도 대충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익절 하셨다면 난 주식이 너무 좋아, 좀 다소 물려도 괜찮아 했던 이런 우량주들은 여기서부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모아가 보셔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요 밑으로는 땡큐 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 코스피는 지금 땡큐 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존이라고 표현할까요? 땡큐 존. 좀 더 크게 러프하게 볼게요. 땡큐 존. 요 정도까지. 땡큐 존. 땡th ak. 땡스 존.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땡스 존. 여기가 이탈될 거라고 보시나요? 벌써 여기가 이탈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유튜버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들 와가지고 여기 이탈되지 않을 거라는데 이탈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여기서 이만큼 빠지잖아요. 지금 코스피 여기서 이만큼 빠진 것 중에서 이 하락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50% 가까이 40% 빠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내 계좌가 한 10% 손실 나고 있다 하면 되게 투자 잘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회복될 때 그 수익 다 가져가실 확률이 큰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40% 하락했는데 내 계좌가 반토막 이상 났다. 그건 여러분 투자 굉장히 못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항상 지수 대비 내가 얼마나 빠졌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분들이 그게 하셔야 돼요. 그게 계산이거든. 제일 먼저. 자, 뭐 이 정도 되고 주식도 조금 살펴볼까나. 테슬라를 좀 보고 싶은데, 테슬라 개별 종목입니다. 네. 테슬라가 크게 빠지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이게 지금 이게 3분할 됐죠. 테슬라가 3분할 됐었는데 당시 이게 500 여기 밑에 500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할 액면 분할이 됐고 액면 분할 될 때 거의 고점이라는 사실은 뭐 거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예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자동으로 끄고 한번 봅시다. 그죠? 2억이잖아요. 그죠? 1200이 3분할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3분할. 423이니까 곱하기 3하면 네, 1200. 테슬라 3분할이 됐는데, 나쁘지 않죠, 뭐. 분할 너무 비쌌으니까 분할하긴 해야지. 그지?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찍어놓은 거라서 그래요. 네, 쇼. 0.5. 요 자리에 언급 드렸고, 요 자리에 언급 드렸고, 이거 요 자리에 언급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는. 여기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차트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와주면 땡큐거든요, 정말. 여기 오면 저는 영혼까지 끌어다 테슬라 사버릴 겁니다. 와줄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하스님도 테슬라의 주주가 될 수 있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소화제를 먹어가지고 저기 왔어가지고 올라옵니다. 네. 속이 안 좋아서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때문에 막 좋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면 니네들이 타소 배출 건 팔아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래의 로봇 산업, 이제 그죠? 인공지능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랑 뉴럴링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그거는 이제 상장이 되면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죠? 뭐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해요. 시간이 문제지. 뭐 짧은 시일 1, 20, 뭐 5년, 10년 안에 막 되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좀 길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사실 뭐 한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바둑은 기보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의 영역이고 막 그러면서 되게 좀 환상에도 있고 그래서 하도 잘 돌아서 멋있었잖아요. 지금 다 인공지능 돌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네. 테슬라도 그렇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그나마서 깔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땡큐존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자리에서 또 반장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망처럼 꿀렁꿀렁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빠지더라도 조금 더 좀 눈여겨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기아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딱히 볼 거 없고요. 네. 오랜만에 꼼꼼하게 봐야죠. 대한항공입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생각을 해봐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네. 스피드 차트도 꽤 유사한 모습이고 어쨌든 뭐 앞으로 항공 산업은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반등할 거냐라는 부분은 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건 딱히 없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계시고요. 52,000원이죠. 21,900원. 18,800원 정도도 염두를 하고 두고 계시되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과 항공기가 오픈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항공 산업이 좀 나아질 거라는 점 부분과 그리고 한국은 대한항공이 독점입니다. 그죠?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항공은 활성화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ABC의 관점에서 이 자리가 유연한데 지금 크게 봤을 때 58.2 그렇죠? 나오고 그대로 내리면 요 자리에 유연하다. 아까 전 16,000 얼마였지? 이 정도 자리죠,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죠? 18,000, 16,000. 유연은 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이때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 과거를 쭉 돌이켜 봤을 때 꽤나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그죠? 대한항공이 지금 2017년, 2010년에 비해서 지금이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얘네 아시아나공 먹었거든요. 그럼 더 강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 자리. 저는 이제 여기가 거래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살짝 이탈될 수도 있겠지만 22,000원 정도는 이제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흰색에 오. 이건 뭐야? 삼천리? 요거는 가스값이네요. 네. 삼천리 예전에 차트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다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이제 가스값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차트에도 드러나죠. 삼천리 사면 이제 주게 이거 어떡하냐? 물리는 사람들. 러시아가 자멸한다는 시도인가? 보통 차트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가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삼천리 지금 사면 이제 mol청 맞은 겁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래. 올 겨울에, 올 겨울까지는 아니고, 달봉이니까. 내년 되면 괜찮아지겠네. 네. 가스값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인가? 네. 전공업, 한라보통주, 현대 엘리베이터, 그래요. 카카오 다 와간다 그죠? 냠냠 맛있어 존 다 와갑니다. 카카오. 제가 카카오 뱅크를 물려가지고 정말. 자, 57,000원. 57,000원 아래서는 맛있어 존이에요. 네, 그냥 여기는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겁니다. 한국에서 카카오 스톡 쓰시는 사람 안 쓰시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사시면 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반등하더라도 이렇게 정도까지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뒤로는 먼 치킨 이야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상이 좀 뻔하죠. 이런 정도 들면 좋아요. 네, 수급도 강한 과거에 들어왔었고 괜찮아요. 네. 57,000원부터 42,400원까지 천천히 아주 멀리 쭉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전부 다 어린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인스타그램 쓰고 하는데 좀 어린 친구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린 분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행위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한국 지분이 그렇게 뭐 100%는 아니지만 정보가 오픈될수록 정보 일원화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매국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카이 한국 기술 요 자리가 굉장히 요 밑으로 가면 좀 매력적으로 변하겠네요. 그죠? 좀 와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꺼워진 그런 구름대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감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 그림을 좀 기대하시면서 카이를 노려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간 단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갔어. 그죠? 아무리 대박이 나도 너무 많이 가면, 혼자 그렇게 가면 나중에 꼬라박는 건 인지상정이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 맞추면 좋겠지만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아무리 보십시오. 중국에서 차정되면 난리가 났네. 자, 카카오뱅크 박살났습니다. 그죠? 네. 아우, 징그럽다. 제 평단이 여기 있어요. 완전히 물렸습니다. 완전히.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래도 더 낫기는 한데, 이거 돌리려면 이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상장 좀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괜히 이제 오만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한샘도 물릴 때가 있다. 하지만 한샘은 지금 물리면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거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새롭게 분석해서,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자, 그 정도 보고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아주 지저분한 그림이지만 큰 시나리오는 따라가고 있죠. 계절 제가 인력파동 카운팅에 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반등이 한 번 더 나올까 말까 이것이 궁금했는데 빠지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바이낸스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오케이, 이번 주가 거래가 조금 많았다. 오호, 매력적이죠. 그래? 이번 주가 이제 끝나는데 그래? 언제 많이 들어왔냐? 날봉으로 치면 요거네요. 요 녀석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들어주면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면 반등할 좀 여지가 있다. 그래서 들어주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디테일하게 다 좀 빡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깝다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요 지지선 제가 그 옛날에 꺼놨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깨지면 여기 16,000달러 정도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6,000달러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슬쩍 들어가 보이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죠? 요 캔들인데 요 캔들이 여기서 많이 터졌는데 여기서 많이 터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요때 알트코인 요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알트코인 펌핑 요디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오늘 차트를 보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비트로 한번 돈 들어오면서 한번 상승을 끌어줄까 말까라는 부분 이제 좀 애매하지만 그 근거로서 하나가 환율이 완전 고점이다. 환율에 이제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은 떨어질 거라고 거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령 1,500원을 간다 해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까지 그죠? 1차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느낄 필요 없다고. 그죠? 지금 전쟁이라는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푸틴이 뭐 설쳐되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은 불안심리가 좀 증폭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시황에서는 그 전쟁 시나리오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약간 급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부분하고 다스닥이 쌍바닥 관점을 좀 거의 다 와가고 있다. 그쵸? 쌍바닥 관점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 일단 쌍바닥 관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등장해도 이상할 건 없는 구간이다. 거래량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한번 갈 가능성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질문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정리됐죠? 그렇게 하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이제 다음 지지량이 이제 16,000불, 15,700불 정도가 되거든요. 네, 15,700불 좀 짧았네. 매수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 일단 되거든요. 그 부분 돌린 점 밴드가 있고 그리고 절대 깨져서는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제가 14,000달러야. 깨져버리면 제가 시장을 바꿔버릴 겁니다. 14,000달러가 깨지거나 그다음 정말 마지노선이 12,500인데 12,450? 요 두 지점이 깨지면 제가 시황을 반등 이후에 비트코인 6K로 가버릴 겁니다. 라고 제가 시황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안 돼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좀 보면서 할까요? 스탬프. 비트코인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파우더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대충 맞아 들어갔다는 말이거든. 얘를 유입으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얘 아니면 얘라고 뭐 있어요? 얘 되시죠? 얘 아니면 얘. 그래서 좀 그래요.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고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잡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반등에 털고 그만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돌려주면 ABC 다시 카운팅 하셔도 좋고 임펄스 카운팅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냥 조정파 하락 조정파 관점에서 뭐 계속 매매 보셔도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망할까라는 질문 던지면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겠고요. 네. 거래가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요런 모습일 때 들어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들어주면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선은 좀 다가가고 있죠. 다가가고 있어요. 그죠? 꾸역꾸역 다가가고 있어요. 꾸역꾸역. 그래서 뭐 먼저 빠져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요쯤에서 돌려주면 딱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콩.
통 이런 식으로 하자면 3만불로 딱 주면 딱 예쁠 것 같은데 예쁘게 놔주지. 두고 봅시다. 자, 알트코인으로 돈이 갔다. 자, 비트 이제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를, 왜냐면 원화랑 외국이 좀 있어서 좀 달러를 받고요. 자, 원화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죠. 그냥 변화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원화의 한점은 이제 가격도 여기보다 살짝 올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2,600만 원 라인 정도를 좀 기준을 삼으시면서 천천히 이제 뭐 조금씩 모아가 보시는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고, 리플 일단은 고점에서 큰 조정 한번 보여줬습니다. 검은 조정 한번 보여줬습니다. 리플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리플을 계속 살펴봐라. 이오스가 올라갔고, 이오스 노래할 때 이오스가 쐈고, 리플 이야기하고 리플이 쌌죠. 저는 근데 여기서 팔아버려서 굉장히 아깝게 됐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680원 정도까지 언급을 드렸어. 500고, 그죠? 최대 680원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서는 미련을 두는 구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33의 쌍바닥 같은 경우는 보통 40평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예쁘게 만드는 쌍바닥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890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긴 한데, 여기는 아주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점하고 요 저점하고 같이 맞물리는 자리잖아요. 그래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좀 강력한 저항대가 좀 맞물려 있어서 쉽게 뚫기는 힘들 거다. 뚫어도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주봉상 533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낙 예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가 쉽게 당장 확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봉을 하나 더 만들고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 차트상 우리가 여기 빠질 때 제가 580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자리에. 그래서 이건 와주면 땡큐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건 안 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힘 빠졌는데, 오면 땡큐라니까? 근데 안 왔죠, 그죠? 안 왔었고, 그리고 요렇게 수렴에 대한 조정파 형성이 되고, 특히 또 ABC에 대한 정태 반등파가 형성이 되고, 꼴렁꼴렁 하면서 아마 유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듯이 하다가 이제 꽁꽁꽁 해서 여기 오지 않을까. 제가 요 정도의 모습을 좀 리플을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의 모습을 메인으로 좀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서는 일단은 최소한 3알 이하로만 들고 계셔야 된다. 좀 그렇게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팔진 않으셔더라도. 그죠? 680원에서도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단 2할 3할 정도는 끝까지 들고 가는 거라 했잖아. 아직 추세가 막 무너지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시고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반등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깨지더라도 요 반등에 찌간하면 나올 거거든요. 요 근처에서 찌간하면 나올 건데, 아직은 뭐 무너질 만한 흐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간다고 하면 이제 850에서 900원 사이까지도 갈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 하지만 한샘은 사지 않는다. 놓친 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서 그냥 드십시오. 형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이거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보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맛있는 거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거랑 유사하게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무브먼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보다 여기가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하시면 되겠고, 도치도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꼭 반등하고 꺾이고 있네요. 그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좀 더 매력을 느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 좀 낮은 가격대를 가공을 하고 있어. 2천만 원 정도. 그죠?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14K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가격적 메리트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근데 쭉쭉 상승하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바로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익어서 움직이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바로바로 상승하게 되면 이런 조정파 형태가 뜨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참 관심 없습니다. 이거 하드포크 끝났어요. 근데 하드포크가 뭐 뉴스도 없고 뭐 이래.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날짜는 지났거든요. 아무튼
이슈 아시는 분들 좀 단톡방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펌핑이 나왔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 보시면 그죠? 빚도 그런 거 튀잖아요. 며칠 동안 그죠? 이런 것들 튀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나누네. 이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 알트 돈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많이 튀었죠. 또 그 잡주들 완전 그죠? 볼 거 없는 잡주들 그런 거고. 잠시만요. 세럼은 제가 얘기한 말한 적 있었는데 세럼은 그만해야겠다. 그죠? 자, 뭐 너무 심취도 마시고 너무 뭐 막 설레하지도 마시고 지금은 또 방송하기도 좀 민망할 만큼 볼 게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단호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대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매수해서 바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 보수하실 분들은. 그리고 지금 막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 시험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잘 익었고 여기 뭐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그죠? 강력한 신호 한 방이면 된다. 그죠? 쿵. 하지만 이때도 신고점 갱신보다는 맥시멈 5천원만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다. 우리가 최종 한쌤이 2025년까지 바라보는 최종 목표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 선이다. 하나로. 그 안에 이제 뭐 여특코인 자리를 잡아나가는 애들이 있겠지. 그죠? 이해되셨죠? 자, 41분이네요. 한 주 힘차게 잘 시작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싶은데 차트 딱히 뭐 질문하셔봤자 볼 게 없어서 좀 그래요. 왜냐면 그냥 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저것 좀 봐주세요,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경제 이야기나 하고 수다 떨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괜찮으시면 화요일 날이나 한번 생방송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